이번 시간에는 조고의 지록위마, 항우의 쿠데타와 거럭전투, 조고의 쿠데타와 자영의 보복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조고의 지록위마. 기원전 208년 7월 이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조고에게는 더 이상 그의 앞을 가로막을 자는 이세 황제 호의 위에는 없었을 것이며 조고는 그의 목표대로 승상이 되었다. 기원전 207년 8월 무더운 여름의 어느 날 승상 조고는 전란을 구실로 조정에서 회의를 주재하고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조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 황관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황관은 웃으며 대전 밖에 대기시켜 놓은 사슴을 대전 안으로 유유히 끌고 들어와 이세 황제와 전 대신들이 볼 수 있는 중앙에 갖다 놓았다. 모두들 의아해하는 가운데 조고가 사슴을 가리키며 아주 좋은 말이 있어 준비했으니 황제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니 자중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이세 황제는 또한 조롱의 표정으로 조고에게 그것은 사슴인데 왜 말이라고 하시는가 라고 했다. 이때 대실들 중 일부는 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일부는 사슴이라고 했고 또한 일부는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지록위마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사슴을 사슴이라고 했던 대신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조고에게 반대하는 대신들은 조정에 설 자리가 없다는 강한 공포가 진나라의 조정을 장악했던 것이다. 이제 이세 황제를 향한 조고의 마지막 준비 작업이 완료되었던 것이다. 지록위마의 현장 여산 삼절구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여주에 있는 산이 여산으로 이곳에 진시 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산 삼절구를 통해 이곳 역사 속 여산에서 진나라의 지록위마의 사건이 벌어졌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량의 죽음. 항량은 초나라 왕실의 가문으로 대대로 무장을 맡아왔던 가문에서 태어났다. 항량의 아버지는 전국시대 말기 진나라에 맞서 싸웠던 초나라의 최후의 명장 항연이다. 항연은 진나라의 노장 왕전이 대군을 이끌고 초나라를 공격할 때 끝까지 대항하다 전사했기 때문에 항량은 진나라의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초나라가 멸망하자 항량은 진나라에 사로잡혀 역양현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 그러나 기현의 옥리 조구를 통해 역양의 옥리 사마은에게 서신을 보내 구명을 요청했고 그의 도움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그 뒤 떠돌던 항량은 우연히 사람을 죽여 조카 항우를 데리고 오중으로 도망쳤다. 항량은 오중 지역에서 백성들의 부역이나 초상 때 앞장서서 이를 처리해주면서 민심을 모으는 한편 비밀리에 자신의 세력을 모았다. 무인 집안 출신으로 병법에 능했던 그는 자신의 아래에 모여드는 빈객과 젊은이들의 능력을 파악하여 그들을 군대식으로 배치하고 훈련시켰다. 또한 조카 항우의 기백을 알아보고 병법을 가르쳤다. 승승장구하던 진나라의 명장 장안을 제나라의 동화성 전투에서 격파시킨 이후 항량의 기세는 수그러들 줄 몰랐다. 그는 항우와 유방을 보내 송양을 함락하고 복양에서도 진나라 군대와 접전을 벌여 대승을 거두었다. 항우와 유방은 정도 공격에는 실패했으나 곧바로 서진하여 옹구에서 진나라 군대를 대파하고 승상 이사의 아들 이유까지 살해했다. 그러나 거듭된 승리에 도취된 항량은 곧 진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으리라는 자만했고 이것이 결정적인 배착이 되었다. 초나라 대신이던 송이가 섣불리 진나라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간언했으나 이미 교만해진 항량은 이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도로 진격했다. 정도를 지키던 진의 장수 장안은 항량의 자만심을 이용해 진나라의 구원병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항량의 부대를 기습했다. 항량은 급히 방어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기원전 208년 9월 항량은 자신에게 만국의 한을 안겨주고 집안을 몰락시킨 진나라의 멸망을 보지 못한 채 전사했다. 항량의 죽음 이후 반진 세력은 조카 항우와 유방의 세력으로 나뉘고 이 두 사람이 이후 천하의 제패를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항량의 활동 무대 중 역양, 송양, 복양 정도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역양. 역양이 전라도 금구의 고족으로 고족이란 그 지역의 유물입니다. 전라도 금구의 불어를 인용합니다. 금산사란 금산에 있는 사찰로 금산은 또한 김해에 있는 산으로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성량. 성량에 있는 산이 성산으로 성량과 성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충청도 이산의 산청과 군명을 인용해보자. 제후국 노나라가 있었던 곳이 노산으로 노산을 성산이라고 합니다. 성산이란 단순히 성이 있는 산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고유 명사입니다. 평안도 송천의 군명이 성주로 성주에 있는 지명이 성산으로 평안도 송천이란 초기 지명인 성도이기도 합니다. 복양. 복양은 연주 동군에 속하며 군의 치소였다. 현성 송터는 하남성 복양에 있다고 했다. 복양이 하남에 있다고 했습니다. 동군이란 경주의 군명 동경과 동일한 지역입니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이 하남 청하로 청하란 청주에 있는 하천이라고 했습니다. 정도.
이제 항량이 전수한 정도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채나라가 처음 있었던 곳은 은나라의 제사를 지느라고 은땅에 봉해지기 때문에 상체가 되지만 새 고주지는 산동성 정도현, 절강성 반환현이라고 합니다. 항량이 전사한 정도라는 지명의 비밀은 후한을 건국한 강무제 유수에게 있습니다. 이곳에 채양현이 후체가 되며 이곳을 정도인 남양이라고 했던 것으로 경기도 남양의 군명 당성은 탕구르인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문경쥐고의 결별. 진녀는 조나라에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친분이 있었던 관계로 조나라를 먼저 공격해 진나라로부터 독립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진녀는 진승에게 진언하고 이를 수락받아 조나라 공격을 목표로 하는 별동대에서 좌우 교의를 맡아 대장 무신을 따라 조나라 정벌에 나서게 되었다. 무신의 군대는 부도수인 위수를 건너 조나라의 땅에 진입했고 일부의 조나라 성들은 항복해서 부여를 입성했고 일부의 성들은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괴철의 조언에 항복하고 마침내 조나라의 수도였던 한단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조나라에 출전하기 전 진나라에서 진승에게 조언했던 진나라에 망한 다른 육국을 복국시켜 진나라의 적을 늘리라고 했지만 진승은 이를 듣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어 마침내 무신을 조왕으로 추대하고 장인은 우승상, 진녀는 대장군에 임명되었다. 이에 분노한 진승은 무신장이 진녀 소설을 죽이고 자 조나라를 공격 명했으나 진나라 상국의 만류로 오히려 무신을 회유해서 함께 진나라를 공격하기로 했고 장이의 아들 장호가 성도군에 봉해지게 되었다. 성도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 성안과 송도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곳이 금도의 척이었던 것이다. 장희와 진녀는 진나라의 전공이 있었던 북경, 화성, 함양을 포위 공격하고자 한강을 건너 연나라 지역인 한양과 대나라 지역인 평양을 공격하게 하였고 마침내 조나라 장수 한강이 연나라를 평정했으나 오히려 스스로 연나라의 왕에 올랐던 것이다. 이에 격분해서 장희와 진녀는 조왕인 모신과 함께 연나라를 공격했으나 오히려 연나라 군사에게 생포되었다. 그러나 천호신조였던가 장희와 진녀는 연나라 포절의 도움으로 조왕을 구출하고 연나라를 탈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사 세홍지마라고 했던가 이량의 반란으로 조왕 무신이 죽고 장희와 진녀는 조나라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해 조나라를 재건하게 되었으며 빈객의 조언을 들어 조나라 왕족 출신인 조허를 조왕에 옹립하고 신도의 수도를 정하게 되었다. 장희와 진녀가 정한 조나라의 수도 신도가 바로 신시계천의 무대인 천부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진승과 오강의 난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국에 혜성과 같이 나타나 진나라의 죄수들을 정규군으로 조직해 각지의 반란군을 진압했던 장안이 드디어 조나라를 차례차례 정복하면서 반란을 진압하고 있었다. 이에 신도에 있던 장이도 조왕헐과 함께 고록으로 달아났고 고록성은 장안의 부장 왕리에게 포위되기에 이른다. 한편 진녀는 항산에서 병사를 모아 고록의 북쪽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장안은 그곳에 있으면서 왕리에게 물자를 풍부하게 공급하고 있었으나 고록성 안에는 물자를 공급받지 못하고 사면초가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장인은 수차례 첩자를 보내 고록성을 포위하고 있는 왕리의 군대를 물리치고 고록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명했으나 진녀는 움직이지 않고 여러 달이 지났다. 이에 화가 난 장인은 수하 장수 장령과 진석을 보내 구원군을 재차 요구했으며 이때 진녀는 5천여 군사를 주었지만 이들은 모두 왕리의 군사에게 전멸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장인은 진녀를 원망하게 되고 문경쥐교의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주나라 제후국들의 맹주인 조나라가 장안의 진나라 군사에게 진압되기 일보 직전에 드디어 제후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조나라 장수였던 한광의 배신으로 세워졌던 연나라에서 장도가 이끄는 구원군을 보냈고 제나라의 실권자인 전영은 반대했지만 전영의 장수 전도가 전영의 뜻에 반기를 들고 조나라에 출전했으며 송도인 창녕에 주둔하고 있었던 장희의 아들 장호가 지원군을 준비했으며 초나라에서 송이를 대장으로 보냈으며 이때 초안지의 영웅 항우가 동행했던 것이다. 항우의 쿠데타와 고록 전투. 진 2세 황제 3년 초나라의 대장군 항량이 승승장구하던 와중에 장안의 공격을 받아 정도에서 죽자 초회왕은 긴급 명령으로 모든 대신과 장군들을 수도인 우위로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장안의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의 왕 헐과 장희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고록성을 포위하고 마지막 압박을 가하자 풍전등화의 조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초나라는 구원군을 편성해 상장군 송이를 대장으로 담고 장안 후인 항우를 차장, 범증을 말장으로 담아 진나라 군대에게 포위당해 고사 일보 직전에 조나라를 구원하도록 하였다.
초나라의 지원군이 출발하기에 앞서 초회왕은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하명하기를 송으로 하여금 위기에 빠진 조나라를 구원하게 하고 패공 유방으로 하여금 진나라의 본국인 함양을 공략하게 해서 만약 장수들 중 먼저 관중을 평정하는 자를 그곳 관중의 왕으로 삼겠다고 선포했다. 이러한 초회왕의 약속은 의도적으로 항우를 견제하면서 자신에게 고분고분한 유방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숙부 항량의 죽음으로 가뜩이나 화가 나 있는 항우에게는 상당히 거슬리는 조건이었던 것이다.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초한지 두 영웅의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송은은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멸하고 은나라 후손에게 상나라의 제사를 지내게 하기 위해 상땅에 봉분으로 주었던 미작의 송나라의 후손으로 초나라 군대를 지휘하게 된 송이는 조나라를 구원하러 가는 중에 안양에 이르러 46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송의에게는 항량의 아픈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것으로 항량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초나라 대신이었던 송이가 섣불리 진나라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간언했으나 이미 교만해진 항량은 이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도로 진격했다가 그곳에서 장안에게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다. 이렇듯 진나라 군대의 강인함을 알고 있는 송이가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고 항우는 유방의 관중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타 들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송이가 머무르고 있었던 안양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강원도 춘천의 군명이 안양으로 군명 광해란 조선의 광해군이 황제가 되기 이전 가지고 있었던 봉지로 안양과 안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안주에 있는 성이 역사 속 안시성으로 이곳에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건치 연역을 인용합니다. 예맥 쪽의 예가 강원도 강릉이었고 맥이 강원도 춘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 계시는지요? 천천히 밝혀드립니다. 안양에 머무른 지 46일이 지난 날 밤 도끼가 오른 항우는 송이의 막사를 몰래 찾아가서 송이를 살해하고 대신 상장군이 되어 초나라의 주위권을 장악하고는 조나라로 출발하였다. 항우는 먼저 용포에게 지신대로 선발대를 이끌고 먼저 고록에 가서 장안의 진나라 군대를 공격했고 이후 항우의 본대와 같이 고록을 포위한 진군을 격파하고 조나라를 구원하게 되었다. 항우의 무공이 뛰어났던 고록 전투의 현장을 살펴봅시다. 실시계천의 무대인 향산별곡에 고록 전투의 무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항우의 3만정기 고록에 엄습한 듯 한신의 2천원기 조벽을 빼앗는 듯 실시계천의 무대 역사 속 향산은 금강산이며 백두산 내미기로 이곳이 바로 항우의 고록 전투 한신의 조벽 전투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산별곡의 저자는 그 장소를 지나면서 과거에 있었던 생생했던 장면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항우는 위수인 개도화를 건너 조나라 땅에 내리자마자 정군의 명을 내렸다. 파부 침주, 즉 솥을 깨고 배를 침몰시킨다. 파부의 의미는 속전속결로 끝내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는다. 그리고 침주는 우리에게 돌아갈 곳은 없다. 오직 이 자리에서의 승리뿐이다. 이러한 정신으로 진나라 군대를 몰아붙여 대승을 거두었던 것이다. 장한의 투항. 장한은 왕류와 섭간에게 고록을 포위하게 하고 자신은 남에서 용도를 쌓아 군수물자를 공급했으나 2세 3년 11월 초나라의 항우가 구원군을 이끌고 와서 고록의 포위를 풀고 진군대를 무찔러 소각을 죽이고 섭간은 자결했다. 12월에는 왕리마저 사로잡혔다. 포위군이 격파당한 후에도 장한은 그군에 주둔하면서 장수 이남의 항우군과 대치했다. 장한은 2월에 초군에게 배에 물러났고 4월에 초군이 맹렬히 공격하자 장수 사마원을 보내 진나라 조정에 원군을 요청했으나 이미 조정은 조고가 농락하고 있었고 진 2세 황제는 진군이 싸우지도 않고 수차 후퇴했다고 오히려 장한을 꾸짖었다. 장한은 2년 전인 기원전 208년 7월 진나라의 수도 함양 화성에서 벌어졌던 참사를 기억하고 있었다. 진나라에서 40년간 기여했던 승상 이사의 죽음이었다. 이러한 죽음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장면을 이사를 통해 보았던 것이다. 장한은 혼잣말로 울부짖으며 이사 승상이 죽었다. 허리가 끊기는 요참으로 공포스럽게 고통스럽게 괴로운 요참에 공개 처형을 당했지. 공신도 그렇게 죽어간 것이다. 진나라의 충신이었던 백기도 몽염장군도 모두 그렇게 죽어갔다. 나는 이제 전쟁에 이겨도 조고한테 죽고 전쟁에 져도 항우한테 죽는다. 진나라의 장수로 죽고 싶었지만 무고한 누명을 쓰고 조고에게 죽기는 정말 싫다. 천지신명이시여 나와 나를 따르는 군대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장한은 조고에게 암살당할 뻔한 사마헌의 권유와 진여가 보낸 편지를 받고 초군을 무찌르든지 아니면 조고가 장악한 진조정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에 초군에게 항복했다. 진나라의 대장군 장한이 항복하면서 드디어 항우에게는 진나라의 본국으로 진군해서
관중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조고의 쿠데타와 자영의 보복. 지록위마는 조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좋은 방편이었지만 이세 황제의 입장에서는 조고의 왕권에 대한 도전의 신호탄이었던 것이다. 이세 황제가 정신을 차렸는지 드디어 조고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전국적인 반란의 혼란상을 현실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며 진나라 본국으로 몰려드는 반란군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때 조고에게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었던 것이다. 승상 조고의 생각에 분명히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세 황제는 이러한 혼란에 대한 죄를 자신에게 씌워 처벌할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카드가 현재 없다. 선택은 단 하나다. 내가 선수 치든지 아니면 죽든지. 조고는 이세 황제의 성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으므로 병을 핑계삼아 조정에 나가지 않고 이세 황제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상황에서 이세 황제를 제거시킬 기습작전을 짜고 있었다. 통상 반정을 꾸밀 경우에는 왕위를 이을 인물을 옹립하고 나서 반정을 실행하는데 조고의 쿠데타의 경우에는 애초에 왕위에 옹립할 인물이 없었고 쿠데타 이후에 자영이 옹립되었던 정황으로 미뤄 조고가 직접 왕이 되려 했던 것이다. 조고의 쿠데타를 실행할 두 주인공은 자신의 사위인 염락과 동생인 조송이었다. 이세 황제 호의가 머물렀다는 망이궁은 전투성이 아니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만 세우면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곳으로 염락의 반란군이 망이궁에 도착해서 공격을 개시하면서 망이궁의 수비대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으며 도망가기에 급급했을 것이다. 사구의 사건 이후 조고의 작품에 의해 어부지리로 얻었던 황제의 자리가 아니었던가? 그때 죽은 진시 황제의 큰아들 부세의 원원이 복수를 한 것인지 이세 황제의 호에는 23살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던 것이다. 망이궁을 습격해 이세 황제를 자결시킨 염락은 다음 단계로 주인을 잃은 황제의 옥새를 찾아가지고 조고에게로 돌아왔다. 황제의 옥새만 있으면 천하의 모든 국민들에게 명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왕이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법, 왕을 죽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대의 명분과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줄 신하와 백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고는 이 둘의 관계에서 모두 실패했나 보다. 대신들은 모두 두려워 조고를 따르지 않았고 조고 자신도 왕위를 이을 배짱이 없었던 것 같다. 조고가 왕이 되고자 갖은 궁리를 하며 옥새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황금 같은 총각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천하의 왕위는 한순간도 비워둘 수 없는 법. 다급해진 조고는 새로운 황제를 옹립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조정의 대신들과 왕족들을 불러 국사를 논의하게 되었다. 첫 번째 안건은 누구를 왕으로 옹립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세 황제 호에는 왕위 등극 후에 자신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 조고의 강계하에 왕위에 등극한 사실이 들어 형제들을 모두 죽인 상태이다. 그 형제의 자식들은 물론 나이가 어려 왕위를 이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세 황제의 왕위를 이은 자영이 조고를 죽일 계획을 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자영은 경험이 풍부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인물은 단 하나, 진시 황제의 형제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천하가 혼란에 빠진 이때 그것을 타개할 인물은 천하를 통일한 진시 황제의 형제 중에서 등장하는 것이 가장 대의 명분에 맞았던 것이다. 두 번째 안건은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유방의 군대는 함량에 지척인 무간의 패상까지 진출하여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지역에 이르렀고 항우의 군대는 조나라 지역을 평정하고 드디어 북경으로 진군하기 위해 화성을 향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이때 조고가 제안한 것이 진나라를 황제국에서 제국으로 스스로 강등하는 작업으로 진나라가 황제국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진나라가 멸했던 모든 제후국 세력의 공공의 적이 되지만 진나라가 제후국으로 돌아가면 진시 황제에게 멸망되었던 제후국들은 다시 부활하며 이때 각 제후의 반란군들은 자신들의 국가 재건을 위해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회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다. 자영은 조고의 요청에 의해 진나라의 왕위를 수락하였고 기원전 207년 이세 황제 호해가 자결한 얼마 후 자영의 계략에 의해 사구 사건 이후 천하를 품으로 야망을 가졌던 조고는 역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이 장면에서 역사서에서 강구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진나라의 왕 자영이 있었던 위치가 어디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시 황제와 이세 황제 호해, 조고는 분명히 아방궁에 있었던 제왕의 도시 북경 화성에 있었는데 항우의 군대는 자영을 잡으러 함양으로 출동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실상을 살펴봅시다. 이세 황제 호해가 죽은 망이궁과 유방의 군대가 진주한 무간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망이궁, 충청도 충주의 산청과 봉수를 인용합니다. 역사 속 충주에 망이산과 망이성이 있었던 것으로
망이에 있는 궁이 망이궁이며 산이 망이산이고 성이 망이성이 됩니다. 충주란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중원 중국으로 이곳에 망이궁이 있었습니다. 무관, 유방의 군대가 진주한 무관이란 무주에 있는 관문이라는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이 무주, 광주, 해양으로 해양은 고죽국인 황해도 해주라고 했습니다. 유방이 왕부의 중심지역인 무주에 지인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방이 진나라를 멸하고자 향한 곳은 아방궁이 있었던 북경 화성입니다. 그곳 화성의 지척인 무관과 패상에서 조고와 신교르기를 하며 내통도 하고 있었으며 그 와중에 조고가 이세 황제 호해를 북경 화성에서 자결시킨 것이며 이에 진나라의 모국인 함양에 있던 자영을 진왕에 임명했으나 자영은 자일피일 미루며 북경 화성으로 가지 않았고 이를 기다리다 조급함에 지친 조고가 자영을 만나러 함양에 찾아갔었던 것이며 이때 자영의 함정에 빠져 조고가 살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영이 있었던 곳이 함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유방의 화성 입성과 신안대학살, 홍문의 연민, 항우의 보복과 진나라 멸망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